이게 패드가 뭐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지금 35분, 30분 정도까지만 이게 강의가 진행되고 자동적으로 끊겨서 지금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어졌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분 정도 이렇게 돼서 시간을 또 마치지 않으면 이게 또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또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터민 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분단과 이제 분단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다문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을 맞이해서 이제는 다문화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면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한민족으로 인해서 다문화 인정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뭐 인정하지 않다기보다는 상당한 많은 서러움과 그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분단을 맞이해서 이제 다문화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다문화 시대는 이제 통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문화가 이제 실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도농의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격차 문제들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다문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세터민의 어떤 그런 성공적인 정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 후에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통합을 준비하는 작은 어떤 통일 연습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터민에 대한 어떤 그런 세터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제는 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TV에서 보이는 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불쌍하다, 촌스럽다 라는 어떤 동정의 대상으로 어떤 그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는 세터민 청소년들을 대할 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구별짓기 시선들은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그다음에 세터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터민 청소년들의 어떤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이질적 문화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이 지닌 이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자아를 실현해가는 이 적극적인 존재로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남과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북과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상적인 교육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한 청소년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자랐을 때는 북한의 어떤 청소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질적인 교육을 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봤을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삐쩍 마르고 어떤 그런 그 사상적인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소년들을 봤을 때 불쌍하다, 촌스럽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정의 이제 대상에서 이제 지배의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감히 떨쳐버리고 하나의 어떤 그런 민족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과 통일의 대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핵을 가지고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을 이제 우방국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어떤 그런 대상에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세터민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어떤 동정과 지배의 대상이 이제 아니라 어떤 그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수용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세터민 청소년들의 어떤 자신감과 이런 어떤 성취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는 이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터민 청소년들은 단결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침착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고 역할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참을성이 좋다는 이런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장점을 활성화해서 진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세터민 청소년들의 이 학습 결손을 해소할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 세터민 청소년들은 통일시대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이런 그 세터민 청소년들이 통일시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어떤 기여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그런 갈등과 어떤 차이를 어떤 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좁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면 갈수록 자꾸 이거 멀어져 가는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를 좀 좁혀야 되는데 자꾸 좁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멀어져 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번째는 자, 무연고 세터민 청소년을 위한 이 어떤 생활 공동체 및 안정망을 구축이 필요하다. 자, 어느 나라든지 가족 해체는 어떻게 돼요? 모든 청소년의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을 떠나서 혼자 남한에 입국하게 된 이 세터민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애정어린 이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을 떠나서 혼자 남한에 입국하게 된 이 세터민들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보면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을 떠나서 실적으로 가족을 떠나서 어떤 뭐 유학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방의 쪽에서 우리가 뭐 생활을 한다든지 뭐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혼자 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 뭐 지금이야 많이 문화적인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 때만 해도 사실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특히 이제 정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홀연히 이제 우리 그 남한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좀 애정어린 이런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세터민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학교 중도 탈락률을 어떤 면에서는 고려할 때 자, 국가 차원의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대안적 학교 교육을 위한 이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전국의 세터민 청소년 뭐 대안학교 그다음에 어떤 중고교 학력 이런 것이 인정되는 학교는 단 한 군데가 뭐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학습 자원을 활용해서 유연한 어떤 커리큘럼이 이제 요구된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문화를 구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문화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이런 것들을 필요한 측면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설이 정말로 이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대안적 교육을 필요해서 세터민 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런 어떤 정규 과정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대안적 교육, 즉 대안학교자 대안적 교육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이런 대안적 교육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대안을 요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중도 탈락률이 자꾸 이제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세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중장기 이 어떤 면에서는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청소년들은 이질적인 문화에 어떻게 돼요?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사이에 적응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 뛰어나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분야별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원에서부터
퇴소 후에 일정한 기간까지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세터민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이 이제 하나원이잖아요. 하나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원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그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가 교육이 이제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적 프로그램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그다음에 대개 평생교육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질적인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다 어떤 적용하는 속도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청소년이 뛰어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 사회, 즉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분야별로 최적 같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원에서뿐만 아니라 퇴원에서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교육체계,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국가적 차원에서 자,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청소년의 어떤 교류 사업의 어떤 순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우리가 통일을 가져오면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남북의 청소년 교류 사업을 통해서 순차로 실시돼야 되는데, 이러한 그 또 어떤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것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뭐 월드컵 뭐 이런, 그다음에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체육 활동이나 또 뭐 어떤 그런 문화 활동에서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0년을 다른 어떤 가치관과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어떤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런 노동 문화를 겪었던 이런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이 통일을 맞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엔 통일을 맞이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갈등과 어떤 이런 어떤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인 이 청소년들의 문화교를 통해서 남북한의 어떤 각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항유하고 그다음에 소중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를 함양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체험 학습을 통해서 각 지방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다음에 수용하듯이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이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의 문화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의 어떤 미학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긍정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청소년의 어떤 다문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주해 오는 그런 어떤 이주 여성들을 보면 이제 베트남 여성이잖아요. 베트남 여성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오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같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어떤 뭐 이제 문화는 다르지만 또 영어를 잘하는 이제 영어권 쪽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존중을 받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보면 이제 베트남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남미 국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유럽이 아닌 이 아시아에서도 여기 동남아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치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다문화를 인정을 하고 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적인 방법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갈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다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3부로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줘서 하여튼간에 미안한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랬는지 이게 지금 계속 35분이나 30분 사이에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한 번 정도 강의 진행하고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